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인데 이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연일 내비치고 있는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48.5, 원희룡 39.3, 9.2%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거의 40%에 가까운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죠. 그러고 보니 원희룡 장관은 나는 얼마든지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도 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간판을 달고 가장 많은 선거를 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된다. 누차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희생과 불리함이 있더라도 나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지금 벌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어떤 선택이 주어진다면 가장 책임이 크고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맞는 게 혜택과 책임의 비례 법칙에 의해서 맞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48.5, 원희룡 39.3 이런 결과가 나오자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는 물론 전국 후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역구 출마가 아니라 비례대표로 배지를 한 번 더 달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구 출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비례대표가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결국 이재명, 원희룡, 원희룡, 이재명의 빅매치는 없던 일이 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류호정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2당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지율만큼 받고 계신 거거든요. 당 지지율을 받고 계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그 바에 따라서 행보에 따라서 아마 약 9% 차이가 났었죠. 그거를 줄여나갈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고 불안하다. 이재명 대표는 근데 또 지극히 현실론자라 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선택을 하실 거고 위험한 선택, 불확실한 선택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전망이 어두운 도전은 하지 않으실 텐데 다만 우리 국민은 도전하지 않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전례가 없습니다. 어허. 지금 어떻게든 자리 보전을 하고 예. 소위 방탄을 해서 살아남으면 미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대통령이 되고 싶으시다면 어려운 선택을 하셔야 한다. 그 자리에 계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여론조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48.5, 39.3. 우리 장채고가 지금 또 여론조사 쪽에 또 약간 전문가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조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이 참 우리 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계양을에서 한 자릿수 차이가 나온 것이고 저 뉴스토마토가 의뢰하는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가장 극악하게 낮게 나오는 조사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9%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좀 긴장감을 느낄 수치인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선거에 뛰어들면서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다시금 존재감을 발휘하게 되면 얼마든지 좁힐 수 있는 격차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물론 하나의 여론조사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이죠. 원 장관 예.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찜찜한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까지도 계양 주민들과 스킨십을 이어왔습니다. 영상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 좀 덜 할 걸 그랬습니다.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이 더 많이 지역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탕 드셨어. 대표님 사진 한 장 더. 미용실 가서 몰래 머리만 염색하고 많은 거 했는데 이게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 큰일 나네. 잘 어울리시네요. 해양구랑 잘 어울리시네요.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역구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지역구 개항을 해서 또 나온다든지 하면 이 지역구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게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재판도 받고 있고 한데 나중에 어떤 뭐 후보가 왜 나는 공천 안 해주냐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출마가 아니라 비례대표 쪽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크게 4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이재명 대표는 초이스, 선택을 할 겁니다. 인천 계양을에 다시 한 번 더 도전, 아니면 경북 안동 이런 험지 출마, 비례대표 불출마. 우리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에 몸담고 계시는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4가지 선택지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옳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무슨 선택지가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네.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섣부르다. 여러 선택지가 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상상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원희룡 장관이 출마하면 당연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발목이 어허. 묵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권에 그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국면에서 예. 이재명 대표 단일 체계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 대우를 구성해야 되는데 한 지역에 묶여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국 단위 선거를 총 지휘하면서 지원 유세 등에 있어서 뭔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인 여지를 열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소한 이 계양을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른 경쟁 후보가 뭔가 공세를 편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조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때 유세 중에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어떤 걸까요?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겠다. 자부심. 지금 보궐선거에 당선되시고 몇 년 안 돼서 뭐 다른 지역으로 런한다, 도망간다라는 지금 얘기들, 가능성들을 핵심 지지자들이 솔솔 흘리고 여론과 국민들의 반응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정치인은 자기 말에 무게감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되든 안 되든 승부를 인천에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희룡 장관과 붙으면 더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로 나오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여러 분이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동봉투 등등으로 기소는 받았지만 뭐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은 분들, 이렇게 의원들 이름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예. 가요 민주당에서 이분들을 공천할지 말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아주 어색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걸 피해 가서 그분들을 날리고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들 공천 안 주겠다라고 하고 또 자기는 비례대표로 쏙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출마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거론이 좀 될 것 같습니다.